좋은 일도 아니고 이곳의 다른 분들처럼 권선징악 같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괜히 부끄러운 제 흑역사를 말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연을 보내려고 하는 건 앞서 있었던 제 안 좋은 기억을 털어내고 싶어서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움츠러들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새 인연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완전히 털어내고 싶습니다. 혹시 제 신원이 밝혀질까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세세하게 묘사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며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어린 나이인 제가 지내면서 힘든 일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쉬웠고 가장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지내시며 경제력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저를 혼자 키우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고 매일 파스를 붙이시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신다고 저희의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돈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던 저는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작은 알바라도 하며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출세해서 어머니 호강이라도 시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공부머리도 없고 공부에 전념할 만한 형편도 되지 못했던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이 되자마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다녀와야 했기에 빨리 다녀와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군 생활을 먼저 해결하고자 들어간 군대에서 저는 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은 군 생활이었고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 저를 눈여겨보시던 중대 내의 간부님께서 부사관 지원을 권해주셨어요. 제 학벌과 형편에 나름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싶었고 그렇게 부사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문하사부터 시작한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저는 어차피 군대 내에서는 돈 쓸 일도 별로 없기에 매달 어머니에게 월급을 보내드리며 저는 조금의 생활비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며 제 나이도 20 중반이 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도 않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던 저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20 후반이 되어가며 나도 내 짝을 찾아야겠다 싶었지만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제가 어디서 결혼할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외롭기도 하고 한 번쯤은 또래 친구들처럼 사랑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죠. 그러다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런 자리를 즐기지 않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술자리에 여자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제 운명의 반쪽인 민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는 천사같이 보이던 민주는 밝은 성격에 어울려 놀기도 잘 놀고 대화도 잘 통했죠. 군인 직업인 저를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민주와 저는 그날 이후로도 서로 연락을 했고 점점 서로에게 이끌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가 고백을 받아주던 날 설레는 기분에 다음날 훈련이 있는 상황에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저는 설레고 기쁜 마음과 비례하여 늘 아쉽고 애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 특성상 근무지가 멀어 민주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고 가며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때는 사랑의 힘 덕분인지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민주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외출 외박이 연애를 시작한 후에는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한참을 가서 겨우 몇 시간을 보고 오는 날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쉽지 않은 장거리 연애였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가 민주를 만나고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놀이공원을 가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면 제 얼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저를 살피고 챙기며 제게 참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동안 혼자서 뭘 하고 지냈는지 제 옆에서 열심히 떠드는 민주를 보며 다들 이래서 연애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매번 부대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보낼 수 없기에 저는 늘 민주에게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와 장거리 연애를 하던 저는 민주를 만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누구보다 다정하게 제게 잘 해주는 여자친구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원래 장거리 연애라 하면 매일 몇 통씩 전화를 하고 쉴 새 없이 문자를 나누고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내야 할 텐데 민주는 어쩐 일인지 하루 왼종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문자 전화도 늘 띄엄띄엄이었습니다. 민주도 민주의 생활이 있을 테니 바빠서 그런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던 장거리 연애와는 좀 다른 모습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늘 민주와 멀어질까 불안했던 저는 결국 민주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야, 근데 우리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좋고 그런데 왜 헤어지면 연락이 없어? 혹시 나랑 문자하고 그러는 게 귀찮아? 오빠랑 문자하는 게 귀찮을 리가 있어? 근데 왜 답이 없어? 찌질해 보일지 모른다 생각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줄지 긴장하던 저는 민주의 설명을 듣고 민주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빠가 걱정했구나. 미안해. 나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열심히 답장하려고 한 건데 일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나 봐. 사실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문자하고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잘 적응이 안 돼. 그래도 같이 있을 때면 오빠한테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을 때면 나도 내 일이 바빠서 자꾸 그렇게 되네. 오빠가 혹시 섭섭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역시 섭섭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소홀했어. 아니야. 너가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나는 혹시 너가 내 문자나 전화를 귀찮아하는 건가 싶어서. 나도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야? 취업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바쁜가 궁금한 거지? 오빠, 원래 백수들이 더 바쁜 거야.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하루 종일 바쁘지 뭐. 차라리 내가 취직해서 일이라도 하면 퇴근 후에는 자유로울 텐데 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잘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자소서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핸드폰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는 오빠 섭섭하지 않게 노력할게.
아니야. 뭐 나 때문에 너 방해되면 안 되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긴 민주 너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일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앞으로는 연락 없어도 이해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알겠지? 당연하지. 나야말로 빨리 취업해서 오빠랑 마음 편히 놀고 싶어. 맨날 오빠만 데이트 비용 내게 하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왜 바쁠지 사정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철없이 투덜댄 제가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몇 살이라도 더 많은 제가 민주를 먼저 배려해야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어른스러운 민주가 저를 달래주었네요. 그래도 이유를 알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마음 놓고 민주와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가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저도 평일에는 민주가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락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당연히 너무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 민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임신이래. 분명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 된 입장에서 곧바로 민주와 우리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당장 너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을게.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민주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우리 좀 더 일찍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민주가 취업에 성공하고 저희 둘 다 자리를 잡으면 꼭 결혼하자 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너무 빠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민주 부모님께 환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우선은 남자답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민주 남자친구 이문성이라고 합니다. 자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가? 아니 듣자 하니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네 부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도 문제가 없나? 자네 내가 무슨 출신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착한 딸이 자네 기죽을까봐 말을 못했나 보네. 나 무적 해병대 장교 출신이네. 그럼 다시 자네 소개부터 말해보게.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저는 예비 장인어른을 상관대하듯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목소리부터 자세, 눈빛까지 모든 걸 아버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통제하셨죠. 그리고 자네는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사관이 품위 유지에는 신경을 안 쓰나? 아이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은 것도 아니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혼전 임신시켜? 그게 똑바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짓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주를 책임지고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애초에 편하게 군생활 하겠다고 육군을 간 것부터 시작해서 귀한 딸 임신까지 시키고 사고치고는 부모 앞에서 딸 내놓으라는 모습까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정신 상태로 우리 딸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네, 아버님 걱정하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악으로 깡으로 뭐든 해내는 해병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중이 떠중이 지내는 자네는 내가 믿음이 영 가지 않는데.
거기다 자네는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군입대를 지원한 것도 아니지 않나? 단순히 월급 몇 푼 벌겠다고 회사원처럼 다니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긴 뭘?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 딸 내가 직접 밑에 두고 키우더라도 자네처럼 병사보다 못한 허약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백년가약을 맺게 할 수 없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병대로 지원하던가. 사고를 쳤으니 화를 내실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거센 반대에 저는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따님과 결혼을 허락해달라 당당히 말하려던 저는 제가 준비해간 말을 아버님의 기세에 눌려 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병대 출신이셨던 장인어른은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잊을만 하면 말끝마다 해병 정신을 이야기하시며 저를 나사가 반쯤은 빠진 군인처럼 말하셨죠. 아무리 제가 남의 귀한 딸 임신시킨 나쁜 놈이지만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장인어른을 보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저는 그 후로 몇 번이나 그 집을 찾아가 장인어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 끝까지 반대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급히 상견례를 치르고 하루빨리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민주의 말에 저는 부대에 떨어져 있는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이라 신혼집을 구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부랴부랴 부대 내에 군인 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자리가 날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기적 같은 확률로 비어있는 군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낡고 오래된 군인 아파트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민주야, 당장은 돈 문제도 그렇고 몇 년간 군인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돈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 아이 자라기 전까지는 그게 낫지 않겠어? 뭐? 나 군인 아파트는 싫어. 거기 군부대 근처라 완전 시골이잖아. 내가 거기 가서 뭐 할 게 있어. 내가 임신했다고 취업 포기할 것도 아니고 나 나중에 일자리도 구하고 하려면 도시에 있어야지. 그냥 이 근처로 구하면 안 돼? 당장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그런데. 오빠, 오히려 지금은 내가 우리 부모님 근처에 있어야지. 오빠 부대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못하고 연락도 쉽게 안 될 텐데 나랑 아이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럴 때 차라리 내가 부모님 도움 받는 게 쉽지 않겠어? 아이 낳고도 우리 엄마가 아이 돌봐주시면 좋잖아. 안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다는 민주의 말에 저는 결국 없는 형편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할 수 있는 대로 끌어서 겨우 작은 전세를 구하고 결국 저희는 연애 때처럼 다시 떨어져 지내며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민주 말처럼 친정 근처에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군인 아파트에 들어왔더라면 퇴근 후 같이 산책도 하고 태교도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떨어져 지내야 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가정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장인어른 때문에 꽤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사위가 된 후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순진한 딸 꿰어간 사위 아닌가? 그래, 이제는 목소리가 군기 있게 제대로 나오나? 해병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 항상 군기가 잡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마운 줄 알게. 장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라 이런 날에도 정신무장할 수 있으니. 요즘은 군대에서는 내무반 기강도 그렇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기강이 별로지. 더욱이 육군에서는 더 그렇고.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나라를 지킨다는 건지. 괜한 타박과 구박을 들으면서도 저는 혼전 임신이란 큰 잘못 때문에 한 번도 장인어른 앞에서 군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아이가 자라고 몇 년이 지나도 장인어른은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저는 장인어른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관계는 쉽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며 혼자 육아를 해오던 아내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하영이도 이제 3살이고 엄마 안 찾을 만큼 좀 컸으니까 친정에 맡기고 일을 나가볼까 해. 그래도 당신 괜찮겠어? 아이가 우는 거 마음 아프다고 잠깐 떨어지는 것도 힘들다더니.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군인 월급 뻔한데 애 키우려면 나도 좀 벌어야지. 일을 나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또다시 초라해졌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겠다는 게 다 무능한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아내가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는 게 여러모로 걱정스러웠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고 결국 아내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금방 일을 구했고 첫 출근을 한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너무 열중한 탓인지 일을 시작한 아내는 전과 점점 달라졌습니다. 일 때문에 주말에도 늘 바쁘게 지내던 아내는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육아도 살림도 뒷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나 겨우 만나 회포를 풀던 우리 부부는 얼굴 한번 마주할 일이 없어졌고 주말 동안 일을 나간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그동안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며 혼자 아내 없이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 같은 집안 상태를 보며